라고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서 몇 개 얘기하면, 자, 친구들 아까 쌤이 여기다가 뭐 표시하라 했냐면 간내 표시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여기다 간내 시상하부 표시하라고 했고, 자, 추가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모양이 원래, 자, 여기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좀 그려볼게. 여기가 중국이야. 중국. 여기가 북한. 남한. 자,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만약 연락하고 싶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완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철도를 깔면 돼요. 이걸 우리가 신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경. 근데 남한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 중국이 남한한테 바로 연락할 수는 없어. 철도를 깔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뭐 비행기 태우거나 아니면 배 태울 거야. 자, 요게 방식이 호르몬 방식이야. 호르몬 방식이야. 자, 똑같습니다. 자, 이 중국이 누구 역할을 하는 거냐면, 봐봐요. 간내 시상하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경한테 자극을 받는 게 후엽입니다. 후엽. 그 남한이 훨씬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전엽.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간내 시상하부한테 어떻게 연락을 받냐면, 호르몬으로 자극받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 TRH랑 TSH는, TRH랑 CRH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간내에서 나옵니다. 간내에서. 여러분, 간내는 신경계에 속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이 간내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내분비샘이 되는 거예요. 내분비샘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TRH, TSH, 티록신이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자, 요거 암기하는 건 쉬워요. 쌤이 어떻게 외우라고 시킬 거냐면, 자, TRH, TSH, 티록신. 자, 이 친구가, 자, R, S, T, 진짜 저부터. 자, RST. 자, 알파벳상으로 OPQ, RST잖아. 그러니까 TRH, TSH, 티록신 순서예요. RST 순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TRH가 나와야지 TSH 나오고, TSH 나와야지 티록신 나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 C는 뭐냐면, 자, 코르티코이드 아까 기억나죠? 그죠? 코르티코이드. 쌤이 코르티코이드의 그 C가 바로, 코르티코이드가 바로 이 CRHC고요. 코르티코이드를 릴리즈하는 호르몬이라 그래서 CRH입니다. ACTH의 이 C도 뭐냐면 코르티코이드예요. 코르티코이드를 액션하게 만드니까 이름이 액트 호르몬이네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부신거질을 자극할 겁니다. 부신거질을 자극해서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할 거예요. C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CRH, ACTH, C 이렇게 암기하시면, 자, CRH, ACTH, C라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를 다 알아야지만 쌤이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자, 요거 진짜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 뭐가 있냐면 포인글 글글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간에 가면 있잖아. 간에 가면 혈액에 흐르는 이 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거든. 혈당. 이 혈당을 뭐랄까, 혈당이 많아지게 하려면 글리코젠을 혈당, 포도당으로 바꾸면 되고요. 혈당을 적어지게 하려면 포당은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작동을 하는 그 호르몬이 누구냐면,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바꾸는 거는 인슐린 아니고 글루카곤이고요. 글루카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그래서 자, 보시면 포인글 글글포. 자, 포인글 글글포라고 외우라고 시킬 건데, 요건 또 왜 그러냐면, 똑바로 외워야지. 와, 이렇게 첫 글자만 외워요 할까봐. 보통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포도당, 여기 글리코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 여기 니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포당하고 글리코젠 주는 거야. 그럼 글글포만 외우면 되잖아. 그럼 여기 글루카곤이고, 포인글만 외우면 되잖아. 그럼 여기 인슐린이고. 그것 때문에 쌤 포인글 글글포 이렇게 첫 글자로 외우라고 시켜요. 하도 자주 나오는 게 포인글 글글포. 자, 포인글 글글포. 그 다음에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글리코젠하고 글루카곤의 요 자리만 바꿔도 다 틀립니다. 첫 글자만 외우지 마시고 리코젠, 내가 코쟁이까지 생각해봤어요. 더 이상 안 나와. 더 이상의 지식은 없어. 그래서 옛날 루카스가 막 아이돌일 때는 루카스로도 외우겠었는데 나쁜 짓 해서 뭐 징역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쓰겠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글리코젠, 글루카곤 구분해서 암기하는 거. 자, 글리코젠은 혈당 이름이고 글루카곤은 호르몬 이름입니다. 암기할 수 있겠니? 빡세네요, 그죠? 자, 넘어가서, 자, 여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티록신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좀 적어놨고요.
티록신이 그 해조류에 많기 때문에 해조류가 없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티벳 같은 히말라야 산맥들이 있거든.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좀 기본적으로 티록신이 좀 적습니다. 해조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특히 이거. 자, 여기다 별표 3개. 자, 인슐린 같은 경우에 근육에서 이런 작용도 합니다. 자, 인슐린이 아까 포인글 글글포라 그래서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그것만 암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슐린이 약간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혈관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혈관에 혈당이 많으면 그 피를 이렇게 딱 떨져봤을 때 어떠냐면 뭐 드라큘라가 좋아하겠네요. 그래 좋아하기도 좋아하고 떨주면 어떠냐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합니다. 그럼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그게 기관에 들러붙어 가지고 기관이 제대로 작용 못하게 만들어요. 혈당이 높은 건 되게 위험한 건데 그러면 혈액에 당이 보이면 인슐린은 그걸 전부 다 청소합니다. 그 약간 복도에서 학년 주임 선생님께서 애들 복도에서 놀고 있으면 야 빨리 교실로 들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집어넣어 버리시거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이 이해해 줘야 되는데, 자, 세로 축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혈당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T1, 여기다 T2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T1과 T2 중에 누가 인슐린이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인슐린 누가 더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T1이 인슐린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혈당이 낮고 얘가 혈당이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문제들은 세포로 흡수되는 혈당량이라는 말이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꼭 읽어야 돼요. 세포로 흡수되는 혈당량. 그냥 혈당량이면 그래 T1이 인슐린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세포로 흡수되는 혈당량 이래버리면 인슐린이 세포한테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 많이 집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세포로 흡수되는 혈당량이 많다 이 말은 요거. 여기서 인슐린이 작동을 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T1보다 T2가 훨씬 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인슐린이 나와야지만 세포로 흡수될 수가 있거든. 맞지? 그래서 요게 세로축에 있는 이 그래프가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옆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이제 여기 이 파트는 사실 준킬러입니다. 쌤이 아주 쉬운 파트는 다 건너뛰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파트부터 들어가고 있어서 생명과학 중에 아주 쉬운 건 아니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밥 까는 거야. 지금부터 나오는 게 좀 어려우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이지. 항상성 조절 원리에 일단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뭐 있냐면 음성 피드백 밑줄 그레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량작용 밑줄 그레이. 자,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 자 밑에 보시면 이게 피드백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원인이 결과가 되는 것은 항상 당연합니다. 네가 공부 못하면,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좋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야. 원인이 안 좋으면 결과도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자, 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만드는 거.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만드는 거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자, 결과가 만약에 과다하다 원인을 줄이고요. 결과가 부족하면 원인을 촉진해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피드백인데 자, 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볼게 봐라. 자, 결과가 과다하면 짜잔. 자, 결과가 과다하면 이게 펜이 너무 굵었어. 자, 결과가 과다하면 이제 원인을 억제시키고 결과가 부족하면 원인 촉진시켜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갈 건데 이런 거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호르몬에서 사용하는 피드백은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이야. 딱 한 명 누구 빼고? 옥시토신 빼고.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인데 대부분의 호르몬 전부 다 과다하면 억제하고 부족하면 촉진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자, 만약에 티록신이 너무 과다해. 촉신이 과다하면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TRH를 억제하고 TSH를 억제해서 자기를 다시 이제 평균값을 맞출 거야. 이렇게 가는 건데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요. 무조건 서클로 나옵니다. 자, 서클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클을 하나 그릴 거야. 이따가 자, 서클 그릴 거야. 절반 딱 나눌 거야. 나눠서 자, 만약에 TRH가 많이 나오면 TSH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럼 T록신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뭔가 이제 세포호흡이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다시 TRH가 감소할 거고 그러면 TSH가 감소할 거고 그럼 티록신이 감소할 거겠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에 네 생각에는 TRH가 많이 나오면 티록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나오는 거는 서클을 걸쳐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티록신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온다. TSH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티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TSH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고, 자, 이 서클은 뭐 하고 있어? 우리 몸은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TSH는 줄어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요거 쌤이 서클이라고 부를 건데 요 그림 하나 그리셔야 되고, 앞으로 티록신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단면만 보지 마시고 돌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림 하나 그렸죠? 잠시만요. 아, 예, 그럼 그쵸. 짜잔. 자, 그럼 내려와서, 자, 밑에 기량작용은 뭐냐? 방금 배운 게 뭐냐면 음성 피드백이야. 자, 기량작용은, 자, 길이 뭐냐면 아이고 잘한다 하는 거고, 항이 야 하지마 하는 게 항입니다. 그러면 길항작용은 뭐냐면 잘한다 했다가 못한다 했다가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밑에 적어요. 반대작용이란 뜻이에요. 반대작용. 한 놈은 막 잘하고 있고 한 놈은 막 못하게 하고 있고, 한 놈은 막 촉진하고 한 놈은 막 억제하고, 이런 거를 길항작용이라고 하거든. 두 놈 누구냐면,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해요. 그 다음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기량작용해요. 자, 글루카곤은 혈당 높이고 인슐린 혈당 낮추니까요.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항상성 조절 원리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음성 피드백하고 기량작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항상성만 남았어요. 여러분, 항상성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항상성 조절을 할 건데 혈당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 표를 보고 쌤이 이제 오토에 있는 거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찐이 아니라, 자, 진짜 공부할 거면 우리 혈당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그림을 쌤이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려줄게.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혈당이 만약에 낮은 거야. 혈당이 낮아. 니는 안 적어도 돼. 쌤 적어놨으니까. 혈당이 낮으면 그걸 제일 먼저 누가 감지하냐면 간내가 감지를 해.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혈당을 높이자라고 하는 게 목표야. 요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자,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세 개를 대답을 해야 돼. 니네가 아까 외웠으니까. 혈당 높이는 호르몬 3개 뭐야? 글루카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티록신 아니고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당코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당코코는 내가 지금 거기다 빼놨거든. 당코코 뺐다. 자,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하고 당코코하고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혈당을 낮춰야 된다 하면 한 명밖에 없지. 누구야? 인슐린. 예, 그것만 대답 나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디테일하게 여기 중간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네가 쫙 외웠는 거 딱 읊어주면 되거든. 자, 글루카곤 어디서 나와? 하면 이자의 베타세포라고 얘기하면 되고, 에피네프린은 부신의 속지, 알파세포에서 나오고, 당코코는 부신의 겉지에서 나온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부신 겉지에서 나오는 요것만, 자, 부신 겉지라고 갑상샘이 나오면 사실 한 개 더 적어야 돼. 뭐냐면 뇌전을 적어요. 뇌하수체 전염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자, 부신 겉지에서 당코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뇌전에서 뭐 나오냐면 ACTH 나와요. ACTH가 나오게 하려고 여기서 뭐 나와요? CRH 나와요. 요거를 조금 이제 만약에 물어보면, 중간 과정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면 되고, 대부분 안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자의 알파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생각해보자. 간내는 이제 저 위에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자는 여기 밑에 있잖아. 그럼 간내랑 이자 사이에 무슨 연락선이 있을 텐데, 그거 이름이 뭐냐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라고요. 근데 혈당을 높이는 자율신경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혈당, 교감이에요. 그래서 교감이라서 여기 교감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지금 혈당 높일 거니까 교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누구만 조금 조심하시냐면, 자, 부신 겉질하고 갑상샘 나오면 교감이나 부교감을 적는 것이 아니라 뇌전을 적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인슐린도 연습 한번 할게요. 인슐린도 어디서 나오노 하면 이자 베타에서 나와요 하고, 이자 베타랑 간내 사이에 이제 부교감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부교감. 그러면 다 끝나는 거고요. 자, 혈당량은 조금 쉬운 편인데 아래쪽에 내려와서 그래프 잠깐만 봅시다. 자, 포도당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포도당의 개형이 제일 먼저 움직이면 인슐린은 포당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포당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거든. 그래서 약간 피크가 포당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글루카곤은 인슐린의 반대거든. 그러니까 인슐린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포당을 감지하는 거긴 하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인슐린이 피크 칠 때 이제 글루카곤 다운을 칩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각각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포당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자 두 번째 인슐린은 그것을 그 그래프를 X축으로 이동시킨 거 글루카곤은 그 그래프를 X축으로 인슐린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시킨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 뒤집은 거 미리 이 정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혈당량이 제일 쉽고요. 넘어가서 체온 조절 갑시다. 자, 체온 조절은 좀 재밌으니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요. 원래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냐면 열을 발산하는 거랑 열을 발생하는 게 있어요. 열 발산 옆에다가 적어.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창문이라고 적을 거야. 여러분 지금 덥지? 자, 더우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열리고 혈관이 열립니다. 창문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 연다. 자, 창문을 열게 되면 피부 열리고 모세혈관 열리고 발산량 증가하고 하면 그러면은 온도가 내려갈 거고요. 만약에 세포 후 열 발생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보일러라고 적어봐. 보일러. 여러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열 발생이 많아지죠. 열 발산은 흐트러뜨린다 이 말이고 그 창문 열었다 이 말이고 열 발생은 보일러 자체를 돌려서 열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열 발산하고 열 발생은 다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이것도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을 텐데 자 시험에는 추울 때랑 더울 때 중에 자 무조건 뭐만 나오게 추울 때만 나와. 자 더울 때는 시험에 안 나온대. 왜요? 자 여러분 자 죽은 사람은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여러분 체온을 낮추고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체온 내려가요. 그래서 차갑게 식습니다. 그래서 더울 땐 체온을 낮춰야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말이 전부 다 안 한다라는 말을 해야 돼. 이런 건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 건 뭐냐면 추울 때밖에 없는 거야. 추울 때 무슨 작용을 하니까. 자, 작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자, 방금 배운 거 열 발생을 늘리거나 자, 지금 축제 온도 올려야 되지. 열 발생을 높이거나 보일러를 틀거나 아니면 열 발산을 낮춘다. 창문을 닫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열 발생을 높이거나 열 발산을 낮춘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자, 지금 여기 빠졌는데 열 발산 먼저 하면 여기다 피부 모세혈관이라고 적어야 돼요. 피부와 모세혈관. 자, 피부와 모세혈관은 뭐 할 거야? 딱 닫을 거야. 닫는다는 얘기가 수축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딱 닫혀가지고 열 발산을 줄이게 될 거고요. 당연히 간내랑 이 피부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연락선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신경, 자율신경이고 자 춥다라고 하는 거는 긴장 반응이거든. 너 추워서 죽을 수도 있어. 자 춥다는 얘기는 긴장 편함 중에서 긴장 반응이야. 그러니까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발생시켜 봅시다. 자, 열 발생시킬 때 우리가 자, 체온 높이는 호르몬 두 개 외웠어요. 뭐랑 뭐였냐면 티록신하고 에피네프린. 자, 티록신 보자마자 뭐 해야 돼? RST. 이거는 그냥 자동 나오는 거니까 RST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쌤이 원래 중간에 연락선 적어줘야 되는데 딱 누구 두 개만 갑상샘하고 부신 겉질만 중간에 연락선 대신에 뇌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 뇌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간내 TRH, 뇌하체 전엽 TSH, 갑상샘 티록신의 순서로 이제 이 연락선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요 공부할 때 꼭 그 반에서 제일 생물 공부 못하는 애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외워요. 아무것도 못 풉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막혀버리면 결과도 못 내고요. 결과를 먼저 기억하면서 올라가면서 중간에 뭐 빈칸 조금 뭐 빈칸 생기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암기하세요. 공부하실 때. 그 다음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부신 속지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알 거고 에피네프린은 빡침 호르몬이니까 체온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자 빡쳤다 긴장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 다 뭡니까? 교감신경의 작용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교감신경이 작용할 겁니다. 괜찮죠? 자 내려와서 조금 잔인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오른쪽 넘겨볼게요. 자 그래프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온도를 자 여기는 지금 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이게 문제 풀면 다 틀려요 하는 파트가 여기인데 자 일단 요 왼쪽에 있는 이 보일러 그 리모컨은 학원에 있는 거 쌤 사진 찍었어요. 쌤이 60도를 맞춰 놓으면 보일러가 돌긴 돌겠죠. 60도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요런 걸 설정 온도라고 합니다. 설정 진짜 온도. 60도로 켜놓고 찍은 거예요? 네 60도를 켜놓고 찍었어요. 그럼 60도를 켜놓으면 열심히 보일러가 와씨 하면서 막 돌긴 돌겠죠. 그죠? 자, 요게 설정 온도고 항상 방 안의 온도는 원업이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설정 온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60 맞춰놓으면 60 올라가려고 하고 20 맞춰놓으면 20 내려가려고 그래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그렇게 설정 온도가 있고 그다음 체온도 있어요. 설정 온도가 보일러에 설정해 놓은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 체온은 방 안의 실제 온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씩 딱 한 번씩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요거 남학교가 이런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요. 자 생지가 있는데 생지가 있는데 이 생지의 머리만 냉동실에 넣은 거야. 네. 자 머리만 냉동실에 넣는 실험을 합니다. 한 번씩 나쁘죠 그죠? 자 냉동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시상하부가 어딨냐면 여기 머리에 있거든. 시상하부. 그러면 시상하부의 온도가 있을 거야. 시상하부 온도. 그 다음에 체온이 있을 거야. 체온. 근데 이 시상하부 온도를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 머리 온도. 그러니까 머리의 온도 이 말이고 체온은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몸 온도 이 말인데 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어떠냐면 머리의 온도와 몸의 온도는 다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상하부 온도 여기 위에 적혀 있거든. 시상하부 온도 이런 말 나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체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시상하부 온도가 머리 온도니까 이거 체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쟤는 근데 얘 같은 경우 그렇지 얘는 머리만 너무 차가운 거야. 머리만 너무 차가우면 보일러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하냐면 엄마야 지금 너무 추운갑다라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보일러가 깡깡 얼고 있잖아요. 보일러가 깡깡 얼고 있으니까 엄마야 너무 추운갑다 하면서 체온을 올려야 돼 싶어서 얘가 설정 온도를 확 올려요. 다시 얘기해서 열을 이제 얘가 머리만 차가운 건데 머리 온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얘가 죽기는 죽거든. 근데 어떻게 죽냐면 냉동실에 넣고 여기는 방이야. 방 안에 있는 몸은 아무 이상이 없잖아. 근데 추워 죽는 게 아니고 얘가 나중에 더워 죽어요. 네, 더워 죽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화상 입으면서 죽어요. 왜 그럴까? 이해돼요? 네, 머리만 너무 차가우니까 이제 몸에서 계속 열이 나는 거야. 혹시나 내 몸 전체가 차가운가 싶어서 설정하는 온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는 이과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래프 나옵니다. 생물이라고 딴 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 방법. 시상하부 온도 동그라미 옆에다 체온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체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이 값은 열발산일까요? 열발생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자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올라가는 거 싫어서 체온 낮춰야 되니까 증가하는 게 열발산이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게 싫어서 증가하는 거 그게 열발생일 겁니다. 빈칸 넣기로 나오면 체온을 움직이면서 문제 풀면 돼요. 요런 문제는. 요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면 돼요. 이해됐죠? 괜찮? 근데 오른쪽 문제는 자 온도가 두 개야. 자 뭐냐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와 체온 두 개를 줬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이거 다 다른 말이지. 내가 해볼게. 시상하부 온도랑 체온이랑 그 다음에 설정 온도랑 이거 세 개 다 사실은 다 다른 말이야.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시상하부 온도가 아니야.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지 시상하부 온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설정점 내가 이제 아까 눈금 돌렸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쌤 이거는 뭐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하면 자 일단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이게 불연속적이야. 내가 막 37, 39, 37, 39, 37, 39, 37 팍팍팍팍 돌려도 돼. 상관없어. 근데 체온은 갑자기 내가 방금 전에 37, 지금 제가 39 이렇게 못 하거든. 체온은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는 거니까 체온은 연속적 그래프로 나와. 계단형 나오면은 불연속적이니까 시상하부 설정 온도구나 라고 문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자 T1 시점과 T2 시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T1 여기가 T2 이렇게 하면서 자 T1일 때 열 발생량 열 발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대부분의 친구가 왼쪽 문제처럼 푸는 거야. 체온이 올라가면 열 발산이 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기도 지금 체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열 발산이 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설정 온도랑 체온을 주면 딱 자 뭐만 보냐면 설정 온도와 체온 사이의 관계만 봐. 설정 온도가 더 높지? 그럼 지금 뭐 해야 돼? 온도를 높여야 돼. 그래서 열 발생을 늘리고 열 발산 낮춰야 됩니다. 다시 자 쌤 체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건 열 발산이 높아요. 그거 아니고 자 지금 뭐랑 뭐를 보는 거냐면 설정점과 체온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 설정점이 더 낮으니까 얘가 열 발산이 많고 열 발생은 적은 거야. 자 문제를 풀 때 뭐와 뭐의 관계를 보냐 설정점과 체온만 봅니다. 그 둘의 관계만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요런 게 이제 좀 체온 그래프 좀 어려운 편.
체온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에 한 개도 안 나와서 너무 좀 내기가 좀 그래서. 근데 3년 전부터 미친 듯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도 좀 빡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라스트. 자, 요거 하면 우리가 와, 다 풀었어요. 우리가 요거 하면 다 배운 겁니다. 와, 대단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항상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혈당량, 그래프 간단하게 배웠고, 두 번째 열발생, 열발산, 체온 배웠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혈장 삼투압입니다. 근데 친구들 이 혈삼은 아마 쌤이 제일 잘 가르쳐요. 쌤이 제일 잘 가르쳐요. 왜냐면 문제 풀면 다 틀려 애들이. 왜냐면 그 이 혈장 삼투압을 그 유지하는 그 기작에는 의학적 어떤 기작이 있는데 그걸 생명과학 책에서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생명과학 책에서는 단편적인 것만 있어서 이렇게 적혀서 그렇게 풀었는데 답은 다 틀려. 보통 다 그렇거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그냥 원래 사실에 입각해서 푸시면 돼요. 자, 보시면 사실은 문제 풀 때 순서가 있어. 즉 이거는 의학적 순서야. 아무 책에도 없어. 책에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깊어지니까 책에서 안 다루거든. 근데 문제 풀면 여기 딱 맞춰서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먼저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다. 네가 너무 짜게 먹었다. 네가 마라탕 먹었다. 너무 짜게 먹었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게 목표잖아. 낮추는 게 목표예요. 그럼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ADH예요. 이건 그냥 설명하는 거라서 여러분 줄 따라 끌 필요 없어요. 자,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제일 먼저 증가합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오줌으로 나가려고 했던 물을 재흡수하는 거거든. 콩팥에서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돼요. 선생님, 지금 제가 아무래도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한 것 같아서 지금 그 화장실 좀 갔다 와도 괜찮을까요? 자, 먼저 ADH가 증가하고 나면 ADH가 하는 역할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기 때문에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그러면 이 재흡수한 오줌이 전부 다 어디로 흐르냐면 혈액으로 흐르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아져요. 자, 혈액량이 많아지면 물의 압력이 수압인 것처럼 혈액의 압력이 혈압이야. 그럼 혈압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짜게 먹으면 혈압이 증가한다, 고혈압 온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거네요. 이해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원래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던 물을 재흡수했기 때문에 오줌을 만들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집니다. 원래 2시간 만에 한 번씩 가던 화장실을 막 4시간에 한 번씩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수박 먹으면 반대로 화장실 되게 많이 가는데 뭐 되게 막 짠 거 이런 거 먹으면은 화장실 잘 안 가게 되죠. 오줌 생성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 오줌을 딱 쌌을 때 그 오줌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우린 농도라는 표현보다 삼투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ADH, 콩팥, 혈액, 오줌 쫙 해가지고 결국에는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고 나면 다시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이고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순서를 일단 암기하시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좀 체크할게요. 만약에 혈삼이 높잖아? 그러면 다 높아요. 누구만 빼고 내가 노란 글씨로 적은 거. 자, 오줌 생성량이나 오줌 생성 속도만 낮고 나머지 다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혈삼이 낮잖아? 그럼 다 낮아요. 다 낮는데 뭐만 증가하냐면 그거에 반대 오줌 생성 속도나 오줌 생성량만 증가하고 나머지 다 감소합니다. 자, 그거를 아까 앞에서 배웠던 서클로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면, 자, 서클에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서클에.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이게 좀 좁네요. 자, 얘가 혈삼. 자, 내가 적어볼게요. 혈삼, 그 다음에 혈 이렇게 외울 거거든. ADH, 콩팥,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오삼 이렇게 외울 건데, 만약에 혈상이 높다. 쌤 하는 거 한번 봐봐리. 자, 혈상이 높다. 그러면 한번 봐도 칠판. 자, 그러면 자, 혈삼이 높잖아. 그러면 높고 야만 낮고 이렇게 됩니다. 맞죠? 한 번 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자, 그럼 그 결과 혈삼 혈이거든. 오삼인데, 그러면 화살표가 낮고 야만 높고 오삼 낮고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서클로 쌤이 열심히 서클로 가르칠까? 이거 맨날 애들이 고3 때도 그렇고 시험 치기 전에도 그렇고 이거 계속 그려달라 그래. 시험 치기 전날에 쌤한테 밤늦게 카톡 해가지고 쌤 서클 한 번만 그려줘요 막 이렇게. 그만큼 정말 활용도가 높은 거야. 그리고 너희는 안 외우고 이놈 새끼야. 맨날 그려달라고. 외워. 자,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올 때 ADH가 증가하면 혈액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서클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되게 적어요. ADH가 증가하면 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애들 다 풀어. 그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문제는 이 서클을 뭐해? 걸쳐서 물어봐요, 항상. 그래서 혈액이 증가하면 ADH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자, 칠판. 자, 보경이. 혈액이 증가하면 ADH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거 역전한 거잖아. 그게 가는 게 아니고. 자, 혈액이 증가하면 ADH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읽어줘야 되니까 ADH 감소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서클로 암기하는 걸로 우리 약속하도록 합시다. 서클 꼭 암기하기. 서클을 나는 대충 적었지만 너는 예쁘게 적어야지. 예쁘게 적었겠지? 예쁘게 적었는데. 네, 믿습니다. 자, 그러면 라스트. 자, 우리가 이과라서 그래프 분석이 항상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압력인데 혈압이나 삼투압 둘 다 압력이거든.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혈압이 낮아지면 ADH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지금.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서클에서 혈압이 낮아진다. 혈압이 낮아지는 게 대충 한 요쯤에 있거든. 혈압이 낮아진다. ADH 어떻게 되나요? 높아져. 예, 높아져요. 네, 오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고요. 자, 혈삼 같은 경우에, 자, 혈삼이 높아지면 ADH 어떻게 되나요? 네,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네, 높아져서 얘가 지금 그래프가 비례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쌤이 만약에 이걸 가로 세로 바꿨어. 가로 세로 바꿔서 가로축이 혈삼, 세로축이 똑같네. 자, 가로축이 ADH, 세로축이 혈삼 이렇게 돼버리면, 자, ADH가 증가할수록 혈삼은 감소합니다. 혈삼은 감소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비례 그래프라고 해서 항상 비례 그래프라고 외우는 건 바보짓이에요. 맞죠? 서클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있는 그래프는, 자, 그래프가 여러 개인데 위에다 적어요. 자, 물리, 화학, 생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세로선을 긋습니다. 무조건 세로선을 꺼요. 자, 그래프가 왜 두 개 이상일까? 자,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이란 얘기는 X축에 있는 변수, Y축에 있는 변수에 한 개 더 있는 거야. 변수가 3개일 때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이 나와요. 그럼 내가 세로선을 끊는다는 거는 뭐냐면 X축을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변수를 한 개 삭제하는 겁니다. 맞죠? 자, 세로선을 끄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한 개 없애서 같은 혈장 삼투압일 때를 비교해 봅시다. 자, 얘가 정상이야. 정상. 얘는 정상보다 ADH가 너무 많이 나와. 환자네. 얘는 정상보다 ADH 너무 적게 나와. 이게 무슨 일일까? 자, ADH가 너무 많이 나온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ADH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은 ADH가 수분 재흡수하거든. 이 사람 지금 수분이 엄청 모자란가 봐. 그래서 혈액량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니까 혈액이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ADH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지금 그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 지금 출혈이 있는 거야. 과다출혈.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ADH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인 거고, 이건 의학적 분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사람, 자, 밑에 있는 사람, ADH가 너무 적은 사람은 같은 조건인데 ADH가 너무 적게 나온다. 이 말은 혈액이 너무 많아서, 수분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수분을 재흡수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또 뭘까? 이 사람은 소금이랑 물을 같이 먹은 거야. 소금물을 먹은 거죠. 마라탕 드시는 거. 그냥 짜게 먹는, 그냥 소금 먹는 거랑 소금물 먹는 건 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짜게 먹은, 짠물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석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오른쪽 넘어가서, 자, 이 그래프도, 자, 시험에 나올 때, 자, 각각의 빈칸을, 자, 오생, 혈삼, 오삼 중에서 하나이다. 각각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쌤이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생만, 자, 남들 다 감소할 때 야 혼자 증가 이렇게 배웠거든. 이 말이 그래프가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네, 내려가네, 야 혼자 올라가잖아. 그럼 야 오생입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생은 반대, 오생은 물리량 반대라고 하는 거 기억한다. 오생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얘가 오생이고요. 그럼 쌤, 혈삼하고 오줌 삼투압은 이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혈삼은 얘 자체가 항상성이에요. 우리는 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막 진짜 그래서 변화가 잘 안 그렇죠. 얘가 지금 편차가 작죠. 편차가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노력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5,3 해봤자 뭐 우리 요도 밖으로 빠져나왔으면 남인데 5,3은 뭐 올라가기나 말기나 말고 편차 확 돌면은 이건 5,3이다. 이렇게 풉니다. 예, 오케이. 네, 고생했고요. 자, 과제는 어디까지냐면 과제는
돌아오시는 날 우리 대원이는 다음 주 뭐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샀겠죠. 야,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어야 될지 정말 앞이 깜깜한데요. 네, 여기까지 여기 79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신하는데 조금 봐주시니. 네, 잘 들었고요. 네, 잘 들었고요. 79쪽까지 풀이 채점 오답 배우세요.